사실은 12개의 형광펜으로 이 변호사님께서 표시하신 게 카드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변호사님은 더군다나 교과서류의 체계 표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사진 이미지처럼 머릿속에 아마 쭉 남으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제 같으면 어느 쪽의 사진에 어느 포인트에 가면 그 내용이 있어. 그러면 거기 키워드가 아마 맞습니다. 남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키워드의 내용은 이미 이해해서 자기 피부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이제 사진 찍은 게 저쪽으로 날아갔다 포인트가 찍은 상태에서 그 내용이 줄줄줄 나오시는 맞습니다. 결국 그 경지실 거죠. 수능 만점자 중에 네. 그 공부법 책을 낸 분이 있는데 뭐가 하나 있냐면 굉장히 놀라실 수 있어요. 1페이지 공부법이라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하는 학생이 있는데 수능 만점 받았어요. 저랑 또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그분이 수능 만점 받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네. 제가 카드를 쓰게 하는데요. 네. 하나는 요즘에 이제 자기 개발하시거나 네. 또는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시거나 하는 인구가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많습니다. 공부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삶이 됐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한번 해보시거나 또는 뭐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해보고 이거 잘 안 되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대부분이 목표하는 바가 좀 너무 멀리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목표 지향형의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목표 지향형의 공부는 저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뭐 1년 내내 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면 나는 목표가 달성이 됐어 이런 세계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1년을 미래를 네. 내다보면서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그 의지에 힘을 받아서 계속 공부를 하겠어요. 저는 심지어는 1시간 내가 이걸 하면 1시간 후에 요게 나한테 얻어질 거야 라는 단기 목표 요걸 설정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 그 목표를 달성한 성취감의 힘에 의해서 공부를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성장 지향형 공부다 이렇게 저는 칭해요. 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공부에 대한 좋은 의미의 욕심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 욕심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성장 지향입니다. 네. 그런데 성장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네. 노트 필기도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되게 재밌는 게 노트가 꽉 차서 제일 마지막까지 쓰면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기분 좋죠. 맞습니다. 근데 네. 노트 한 권을 다 쓰려면 네.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카드로 보내요. 그러면 할만 하게끔 딱 그 정도 분량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책이 12챕터로 된 책이야. 네. 예를 들어서 그게 300쪽이라고 치면 네. 한 뭐 30쪽 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0쪽 안 되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 카드에다가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카드에다가 한 장에다가 정리하도록 네. 요구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을 너무 하면 많은데. 기억이 안 나고 네. 어찌 보면 자기 서사를 만들기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특히 뭘 강조하냐면 카드를 쓴 다음에 너무너무 예쁘게 좀 꾸며보세요. 그래서 제목은 주황색 뭐 이렇게 영역이 좀 나누어질 필요가 있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긁고 뭐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카드 자체가 아주 예쁘게 이쁘게, 보이게. 네. 근데 사실 그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제가 꼬시는 것이긴 한데 색연필로 표시하면서요. 자기가 요약한 것을 자기가 다시 되뇌이게 됩니다. 네. 얘가 또 엄청난 의미를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표시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꾸민 카드를 이제는 덮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습관까지 키우시면 아마 너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권하거든요. 네. 제 강의 30분을 듣고 맞는 카드 한 장을 쓰시거든요. 스스로 이걸 느끼는 거네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내가 뭔가가 정리가 돼서 내 몸에 붙은 거야 라는 느낌을 카드에 색연필 표시를 하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악영 유튜브 대학 학생들이 카드를 만들면서 내가 성장 지향형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공부법으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카드를 쓰게 하는 게 이제 소위 에디톨로지. 네. 결국은 이제 편집 능력인데. 아, 예를 들어서 카드를 30장 쓴 다음에 이 카드는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나 또는 엑셀 같은 데서 네. 예를 들어서 3번을 1번에 넣고 뭐 10번을 2번에 넣고 이렇게 조절을 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카드는 방바닥에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바로 그냥 움직일 수가 네. 있는. 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비슷한 종류 이렇게 네. 네. 일종의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30장이 무순으로 돼 있던 걸 뭔가 서사가 가능한 분류를 해서 순서를 맞춰놓고 카드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이제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챕터 하나 읽고 카드 한 장 만든 거 30개 챕터를 읽고 걔를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자기의 큰 서사가 되는 거죠. 사실 책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논문도 그렇게 쓰는 거고 네. 우리가 자료를 읽고 사실 카드를 교수들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뭐 종이 카드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툴을 쓰기도 하죠. 근데 원리적으로는 좀 같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식을 받아들인 순서대로 머릿속에 있는데 네. 얘를 뒤섞어서 네. 뭔가 멋진 자기 이야기로 만들 때 카드가 아주 유용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머릿속에 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자기식으로 재편집하는 것에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맞는 카드라는 공부법을 권하는. 저도 이제 말씀 중에 딱 떠오른 게 제가 공부를 똑같이 했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쓰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이제 남이 써놓은 거를 줄치는 걸 더 좋아했지만 저는 이제 책을 진짜 너무 이쁘게 꾸몄습니다. 형광펜하고 자로 줄치고 이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은 저희가 뭐 미술하는 줄 알더라고요. 펜이 막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12가지인가 쓰시지 네, 맞습니다. 않았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꾸미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책이지만 어쨌든 그게 저희 지식의 어떤 공부의 기록이 되고 어떤 성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탄력이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2개의 형광펜으로 이 변호사님께서 표시하신 게 카드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변호사님은 더군다나 교과서류의 책에 표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사진 이미지처럼 머릿속에 아마 쭉 남으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제 같으면 어느 쪽의 사진에 어느 포인트에 가면 그 내용이 있어. 그러면 거기 키워드가 아마 맞습니다. 남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키워드의 내용은 이미 이해해서 자기 피부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이제 사진 찍은 게 저쪽으로 날아갔다 포인트가 찍은 상태에서 그 내용이 줄줄줄 나오시는 맞습니다. 결국 그 경지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공부의 원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네. 뭐 일종의 지식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분류하고 머릿속에 재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교수님들이 워낙 대가분들이시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목차 같은 걸 순서라든지 저도 고쳤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기존 사고에 맞는 것 같다든지.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머리를 한번 자극함으로써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수능 만점자 중에 네. 그 공부법 책을 낸 분이 있는데 뭐가 하나 있냐면 굉장히 놀라실 수 있어요. 1페이지 공부법이라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하는 학생이 있는데 수능 만점 받았어요. 저랑 또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그분이 수능 만점 받은 이유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자기 언어로 딱 그거 한 페이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지식의 역사를 좀 쌓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 아까 그런 감동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능에 출제되는 것이 지식의 양이 100이라면 네. 그분은 그 한 장에 100의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딱 그려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그분은 그 한 장에 마치 내비게이터 같은 거죠. 거기에 어느 포인트로 머리가 날아가서 네네. 이거는 이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이거의 답은 이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전체와 부분에 대한 사실 좀 철학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이해와 소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순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갖춰야 될 지식의 총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의 전체 지도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갖고 계실 거고 그분은 이제 한쪽에다 그것을
내비게이션 스스로 그리듯이 쓰실 수 있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되게 좀 이런 얘기할 때 그거는 뭐 IQ 엄청 좋은 사람들의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건 반복입니다. 맞습니다. 훈련인 것 같아요. 아까 이 변호사님이 일종의 머리나 생각의 근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모두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그 머리의 근력을 우리 다 갖출 수 있고요.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들의 실천을 좀 자신감을 갖고 다들 해보시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